2024년 4월 10일 수요일 4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22대 대한민국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총선이 있는 날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하루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그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이발소는 또 일을 정상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저는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제가 아침 한 11시 한 5분쯤 돼서 우리 집에서 뭐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제 성격으로 봐서는 사전 투표를 해도 10번을 해야 될 사람인데 워낙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저는 뭐 확실히 어떻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뭐 딱 100% 이게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틀림없는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또 없는 사람은 또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부정투표가 있다 없다 사전 투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는 오늘 12시 한 8분쯤 돼가지고 장흥면 제1투표소 그게 석삼자 또 위상자 삼상초등학교 거기에 이제 최서진 이사님 외에 여러분이 이제 최서진 이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마중 나와 있었다고 경호원님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 삼상초등학교에 가셔가지고 12시 한 8분쯤 돼서 도착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투표하는 데는 뭐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그러지 않더라고. 그 김효근님께서 이제 동영상을 보내왔던데 그걸 보니까 투표하는 데는 한 1, 2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 투표하시고 이제 총재님께서 오시는 때 이제 환영하러 오신 우리 지지자 분들과 경호원님들과 이제 이렇게 사진을 또 찍고 옆에 보니까 송승건 사무총장님 국가혁명당 대표님이죠. 이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투표를 하셨더라고요. 12시 한 10분쯤 돼서 하셨을 거예요. 한 2, 3분간 머물러 가지고 이제 또 가시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던데 그게 이제 사전 투표하고 난 그 다음 날 새벽 2시인가 3시쯤 돼가지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새벽 2시 3시래 그때 이제 무슨 투표함에다가 뭐 봉인을 떴고 거기다가 막 투표지를 이렇게 넣는 그런 것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정투표가 아닌가.
아마 내 김경재님 아직 유튜브를 내가 보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보려고 하다가 아직 못 봤는데, 김경재님 방송 아마 그 뭐 제목만 보니까 이게 부정투표가 심각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내 동영상은 오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 잠옷을 입고 있는데 이 여기 좀 아 이게 뭐야 이게 좀 때가 좀 끼가지고 창피스러워서 아 이거 좀 뭐 좀 좋은 난방을 입고 해야 되는데 막 집에 있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있으니까 뭐 이 옷을 입고 또 유튜브를 찍는데 여기 때가 좀 깨끗하게 있는 거 있어가지고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이거 참 미안한데 참 그리고 뭐 김경재 씨 주장은 이제 이번에 사전 투표가 뭐 공병호 박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공병호 박사는 거기에 대해서 책을 4권인가 써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뭐 새벽 2시, 3시에 이제 찍어 놓은 걸 보면은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이게 정당한 그 업무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새벽 2시, 3시까지 또 일을 하는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튜브 이제 이것이 부정투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주장한 그 유튜버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때는 이게 사전 투표에서 부정선거다라고 강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또 이것이 사전 투표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또 어떤 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한번 그런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니까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오지를 않아요.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 공개 토론에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랬다 저랬다 그 판단 유보입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본투표에 했습니다. 아이고 좀 말이 깁니다. 오늘 한 사전 투표 이제 오늘 본 선거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저는 정말 국가혁명당을 15번 비례대표는 15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중에서도 다 틀려요.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국회의원 수를 좀 이렇게 좀 국민의힘에서 모자라니까 국정을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즉 2번을 밀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1번 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재명 뭐 조국 뭐 문재인 하면은 빨갱이 막 이런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뭐 잘못하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은 그런갑다 하고 말아야지. 나는 또 이제 하여튼 뭐 지역구는 내가 누굴 찍었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뭐 1번을 찍든지 2번을 찍든지 또 어떤 분은 또 무효로 뭐 아예 투표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 비례대표만 찍고 1번 지역구는 안 찍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못 하잖아요. 다 취향이 틀리니까. 하여튼 저는 뭐 지역구는 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는 국가혁명당이지. 국가혁명당이 없었으면은 소나무당을 찍었지. 소나무당을 찍었지. 소나무당이 없었다 그러면은 조국 이제 혁신당을 찍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뭐 보통 때 이제 투표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집에서 가까이 한 20분 정도만 걸으면은 산이니까 산이 좀 오래된 산이 돼가지고 나무가 정말 울울창창합니다. 거기 좀 가다가 보통 때 이제 보면은
식사를 안 하고 아침 겸 점심 겸 이렇게 식사 뭐 공휴일 이런 데는 내가 하루에 3끼는 못 먹고 2끼 정도 먹는데 아침 겸 점심 겸을 이제 오후에 잘 먹는데 오늘은 이제 식사를 하고 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다가 바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참. 이런 일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 생로병사라고 그것을 노병사생이라고 이렇게 신인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나도 이제 1956년 그 우리 한국 나이로 69세니까 만으로는 잘 안 따집니다. 그 배 속에 있는 애도 1살이잖아요. 그러니까 69세가 되다 보니까 뭐 65세 이상은 그 무료 승차도 이렇게 하고 지하철 노인축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원래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다 노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85세 이상이라 그러더라고. 85세 이상이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노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아까 그 지하철에 오면서 보니까 1959년생이 이제 만 65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나이로 사회적인 나이로 보이는 68세인데 이제 뭐 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노 그다음에 저 병 그다음에 사 그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 또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데 이제 늙고 죽는 거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것이 병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영화 배우 안성기라고 나는 김성기고 그분은 내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영화 찍은 거 보면은 그 뭐 눈빛도 아주 힘이 있고 말이지 그 형사 영화도 많이 나왔고 안성기 씨가 그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어떤 거 뭐 정의의 어떤 그 상징이라 그럴까. 얼마 전에 그 이순신 장군 그게 나오는 그 영화에도 그분이 또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으로 놓은 건 아니고 그 옆에 이제 그 장수로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뭐 굉장했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좀 병을 얻으니까 하루아침에 요즘 최근 모습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눈에 총기도 없어지고 사람이 거벙하고 막 머리도 빠지니까 이제 가발도 쓰게 되고 그래 되니까 정말 그 병이 안 올 수는 없는 거고 안 올 수는 없는 건데 좀 이렇게 좀 건강한 것이 정말 그 참 행복한 겁니다. 소중 건강한 것이. 그래서 네, 이제 뭐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돌아가신 지가 그 올림픽 할 때 그 무렵에 돌아가셨으니까 1988년도니까 1988년에 태어난 사람이 가벌병정무 10987 37이잖아요. 그러니까 건 한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40년은 안 되고 한 37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장인어른께서 몇 년 동안 편찮으시다가 그러니까 뇌졸중이 좀 오셔가지고
그때 뭐 몇 년을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은 그 장인어른께서 아파 누워 계실 때에 이제 가니까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 약을 좀 달라 그러더라고. 그 약이 뭐냐면 이제 그 뭐 청산가리 같은 거 먹으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그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그리고 대소변을 이제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장모님께서는 또 이제 나주로도 또 나가셔야 되니까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 할 짓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약을 좀 달라고 청산가리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주게 되면 그것도 법에 걸리잖아. 안 그래? 또 자식들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막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37년 전인가.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는 어느 전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스위스처럼 합법적으로 이제 그 안락사 이런 게 좀 허용이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저 소나무당에 저 권윤지라고 있어요. 소나무당 그 비례대표 5번입니다. 5번에 그 권윤지님, 권윤지님까지 다 이렇게 당선되면 좋겠는데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 개별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당에 10명이 지금 출마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역구고 송영길 광주 서구 갑에 출마했고 최대집 이제 전 의사협회 회장님은 목포에서 출마했고 이 두 분은 지역구에서 출마했는데 이 두 분 다 당선되기를 내가 기원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하신 분이 변희재 그 노영희 변희재 3번이 손혜원 4번이 이제 정철성 변호사 5번이 권윤지 6번이 저 김도연님이고 7번이 정다은인가 8번이 그리고 마하용님인가 그래요. 그 8분이 다 당선되면 총 합해서 10명 다 당선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이미연님부터 해가지고 저기 허경영 총재님 2번이고 그 10번이 이제 이영건 우리 대천사님 이렇게 10분 다 당선되면 좋겠어요. 네, 개별적인 소원인데 그런데 그 소나무당에 그 권윤지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성매매를 좀 합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 말 일리가 있죠. 성욕이 이제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뭐 성적 요구를 이렇게 풀 때는 그게 뭐 정상적으로 이제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것도 여성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있지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합법적으로 하는 게 맞다. 나도 그 생각에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내야 뭐 그게 그런 데 가고 싶은 그런 거예요 없지만은 그 사회적인 문제로 봐서는 그런 것이 좀 합당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성매매를 좀 음성적으로 할 게 아니고 뭐 오피스텔 같은데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뭐 서로 뭐 좀 비밀스럽게 또 하는 데가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 내가 얼핏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랬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노하고 늙고 죽는 그 가운데에 이제 병이 있는데 이때는 스위스처럼 이렇게
좀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이렇게 편찮으 시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정말 뭐 몇 년 이렇게 편찮으시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제 본인도 그렇고 주위 가족분들도 그렇고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거기 뭐 악용이 되면 안 되지. 이것을 뭐 참 뭐 그 뭐 자녀 가운데 그 뭐 상속을 뭐 이렇게 하여튼 범죄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것을 좀 정상적으로 자기 목숨은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그래서 거기 이제 전에 한번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강의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그걸 옮기지를 못해서 참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결혼식장 가면은 왜 좀 축복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여서 이제 다 결혼하듯이 장례식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뭐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자기하고 일가 친척들 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싹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에 어떤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주사 한 방 맞으면은 자기가 이제 죽고 이제 화장해 가지고 없어지는 거. 하여튼 그런 문화로 또 이제 바뀐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이제 그 제도를 완벽하게 이제 뭐 범죄로 하면 그거야 안 되지. 그거는 또 아무리 그 검사들 뭐 요즘 말하면은 검찰청 이걸 없애버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범죄권은 있으니까 그런 범죄는 정의로운 검사가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것은 진짜 뭐 몽고의 그 사막 나무 심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버려야지 범죄꾼들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니까 이거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좋은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긴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뭐 70을 이제 뭐 내년 되면 이제 71이 되고 나도 이제 노예에서 사러 가니까 그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블루유 좀 많이 마시고 이래가지고 좀 몇 세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좀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며칠 알다가 살 돌아가시면요 그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 몇 년 동안 그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좀 전에 그 오후 4시경에 보니까 그 61%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4,4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70% 되기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21대 총선에 66%였거든요. 66%인데 지금 봐가지고서는 한 2%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면은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한 뭐 68%나 69% 선에서 멈춰질 것 같아요. 7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먼저 6시 돼봐야 알지만은 한 7시 돼봐야 한 7시 돼봐야 이제 나오겠죠. 한 70% 가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68%, 69% 이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70%가 됐다 하더라도 유권자님 가운데 1,300만 명 정도는 투표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총재님께서 비례대표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1,300만 명 정도 유권자가 투표를 안 했다고 하니까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가 왜 소나무당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소나무당을 이렇게 일반 기존 이렇게 언론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유령시해 버려요. 왜냐하니까 워낙 거기에 강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그 광화문에서 나와가지고 그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대단하더라고. 막 그분이 막 이러더라고. 조국 막 자기가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키도 크고 말이지 잘생겼잖아. 그런데 뭐 이래가지고 막 이랬었던데 이래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막 연설을 하니까 막 진짜 박수를 받고 뭐 난리 천둥을 치더라고. 야,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조국보다는 10배, 100배 강한 사람이 변희재입니다. 조국 혁신당 그쪽으로 봐가지고서는 어느 세월에 윤석열이 이렇게 뭐 하야를 하거나 내려오거나 하기가 시간만 지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변희재님 같은 그런 경우는 최대지 변희재 아주 말도 셉니다. 거기에서는 변희재님 그 뭐라잖아요. 사형, 윤석열 사형, 한동훈 사형 이렇게 버려요. 사형받을 그런 내역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연쇄 살인범보다 더한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소나무당을 이렇게 잘 민주당에서도 잘 이렇게 터치를 안 해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현재 소나무당 대표죠. 이분이 광주에서 출마했는데 한 사람도 송영길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기가 국회의원 하는 것도 송영길 때문에 된 거거든. 안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시련을 겪고 어려운 걸 겪다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내를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이번에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정말 춥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내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냈잖아. 자, 그래요. 그래서 22대 이번 총선에서 내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소나무당에서 몇 명이 당선되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변희재님께서 나는 꼭 되기를 원해요. 변희재, 노영희, 그리고 최대집, 송영길, 그리고 이제 손혜원, 정철성, 권윤지, 김도연, 정다은, 그리고 이제 마하용, 이분이 과연 몇 번까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과연 백석을 넘기지 못하느냐,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좀 있으면 결판이 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소나무당도 이제 기존 언론에서 잘 이를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보도를 처음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한 파워가 지지율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제주도하고 강원도에서 소나무당을 많이 지지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죠. 지켜보는데 과연 이제 국가혁명당, 제가 이제 오늘 지금 할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국가혁명당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예요. 그러나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류 문화가 한 1만 년 정도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1만 년 정도. 우리가 이제 정확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이 세계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혁명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역사가 흘러나왔다. 이 종교의 모든 가르침의 최고의 가르침은 종교단 말이에요. 그 종교는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기타 타 종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불교 기독교가 아주 그 등수안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뭐 유교도 있고 있지만은 그 종교의 모든 가르침의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총결론이에요. 기독교의 결론이 그렇단 말이야. 기독교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신천지라 그런다고.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하니까 그 뭐 이만인가 그 뭐 교주 있죠. 뭐 좀 그것도 뭐 굉장하지. 무슨 파 뭐 예수의 제자들 뭐 팔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기독교를 19살 때 완전히 뿌리를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참 신천지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좋은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좀 사이비 이단의 이제 대명사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하튼 기독교의 결론은 신천지, 즉 새하늘 새 땅이단 말이야. 즉 예수가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단 말이야. 불교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미륵 부처가 이제 그 말법 시대가 지나면은 정법 시대가 있고 상법 시대가 있고 말법 시대가 있고 말법 시대가 되면은 미륵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그 기독교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라 했지만은 불교에서는 용화세계라 그랬거든. 불국토를 만든다 이랬다고. 그 또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그 대동세계라 그랬어요. 이 땅이 우리 이제 한반도 땅이 간방지방인데 이 간방지방은 선천의 문명이 여기서 종결되고 여기서 새로운 또 후천이 열리는 그런 곳이다. 이제 여기에서 대동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이 말이야. 대동세계라고 하는 것은 즉 또 세상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돼서 사는 세상, 그것이 지상 성경세계, 대동세계, 새하늘 새땅, 용화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분이 틀림이 없단 말이야. 강정산이 이야기한 강정산 사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오신다고 그래 했었다고. 그분은 신은스판이 뛰어난다 그랬다고. 그 웅변 말을 아주 잘하시는 그 웅변가가 있어요. 그 저기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웅변가. 그리고 학문으로서는 문장으로서는 또 따를 자가 없어. 신은서판이 뛰어나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분이 온다 그랬다고. 강정산이. 그분이 허경영 신인님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알잖아. 왜 이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니, 강의 들어보면 모르는가? 탁 들어보면, 아, 이거는 우리는 바로 느끼잖아.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 왜 모르느냐고. 이 조국 장관도 모르고 말이지. 한동훈이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모르고, 김건희 여사가 그걸 알았으면은 천공이나 건진법사를 찾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을 찾았을 거 아니냐고. 하늘궁에 찾아왔지. 그래 벌써 대천사가 되든지 됐었을 건데 그 안 찾아왔잖아. 안 찾아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란 말이야. 김건희 여사도 모르고, 김건희 여사의 장모님 최은순 여사님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니까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잖아. 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또 지금 뭐 이재명이도 모르잖아. 이재명이도 모르니까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뭐 이름을 잘 모르겠네. 전에는 이름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도 모르잖아. 변혜진님도 모르지.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지만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유시민 씨라고 있어요. 그분도 아주 뛰어나신 아주 똑똑합니다. 똑똑한데도 모르고 있고. 그 최진봉 교수라고 있어요. 그 최진봉 교수가 그 추미애 전 장관을 엄청 이렇게 격찬을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최진봉 교수가 있고 최고봉 교수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 그 최진봉 교수도 못 알아보고 있지. 매불소의 최욱 씨도 모르지. 추미애 장관도 모르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은 그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신인으로 알아봤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야 18, 15, 16, 17 이때부터 학교 교육은 아예 나는 내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무슨 서울대 서울대 법대 연세대 고려대 하버드 이 놓은 사람을 아예 다 합치봐야 수천억 명을 난 문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스펙이라든지 학력하고는 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자기 양심, 그게 중요하지. 자,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참 신인임이 틀림없고, 그것을 이제 어느 누구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불로유단 말이에요. 불로유 썩지가 않거든. 오늘도 내가 마시고 이랬지만은, 어제 내가 퇴근하는데 내가 이제 폐차를 끼고 있었다고. 15번 국가혁명당 그걸 이제 버스 정류소 옆에 한 20분 거기서 1시간에 한 대 버스가 오니까 한 20-30분 기다려가지고 버스를 탑니다. 그게 한 15분 정도 서가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만은 그 폐차를 보더만은 자기는 투표는 했는데 허경영 안 찍었다 이거지. 그런데 참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허경영 총재님 지지자가 많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언론에서 바르게만 보도해주면은 우리 조국 혁신당에 지금 현재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국가혁명당에 광풍이 불었을 겁니다. 네, 그랬어요. 불로유 하나만 이렇게 정확하게만 보도해준다 하더라도 불로유로 인해가지고 우유가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불로유를 마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이러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만 보도만 해도 아마 우유가 이렇게 마트에서 동이 날 겁니다. 아침마당 같은 데서 1시간만 이렇게 정확하게만 불로유만 설명해줘도 그래 될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했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참 신인이시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당이 있어야 된다고. 당이 있어 남아요. 무소속보다는 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가혁명당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혁명당을 만들 때에 노력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뭐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당원인들 뭐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또 이제 강정산을 신앙할 때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좋았는데 그 당원에 한번 가입하라 그러니까 안 해준 사람이 많았습니다. 싹 돌아서더라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당비 내라 했으면 더 안 썼지. 당비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입 좀 해달라 이래도 안 해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더라고. 결국 우리 집안 어른, 처갓집 우리 처남들 중에서도 안 써준 처남도 있고 삼남 칠녀단 말이에요. 처제들하고 처형들은 한 사람도 써준 사람이 없어요. 처남이 3명인데 2분이 써줬다고.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장모님도 써줬고, 우리 작은아버지, 고모님들, 숙모님들, 내 사촌들, 우리 작은아버지들, 뭐 삼촌, 작은아버지나 삼촌이나 같은 말이지.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써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모님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정말 내 얼굴 보고 써라 이제 이래가지고 써신 분이 많았고, 그때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여튼 1000명이 채워져야 그 부산에 그걸 열 수가 있다고, 창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부산 경남 위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중국 국가혁명당이 만들어졌어요. 뭐 내만 그런 게 아니지. 나는 그 중에 좀 조그만하게 모래알 하나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뜻을 모아가지고 국가혁명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2019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해에 2020년 4월 15일 날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고, 그때 한 분도 안 됐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또 안 됐다고. 2022년 3부 대선 때는 대통령 선거단 말이에요. 그때도 신인님께서 참 막판에 5% 지지율이 거의 나왔는데 언론에서 사라지게 해버리거든. 거기 계속 정상적으로만 되었으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다고. 근데 워낙 이제 급진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 이야기도 하셨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이분은 허경영 총장님은 틀림없는 신인이시고 틀림없이 세계 황제가 되고 우리나라 세계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분명히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이제 시련과 어려움과 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거대한 흐름을 보니까 이 운수는 원연한 천지대우님으로 가벌로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 치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뭐 그 깊은 내용은 더 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하겠습니다만은, 원연한 천지대운 큰 운이다 이 말이야. 거기 보면 이 선천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끝이 나고 후천이 들어서는 거, 주역의 시대가 가고 정력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천지를 만드는다.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든다 말이야.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든다 말이야. 미국이 50개가 나눠졌는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떼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듯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이제 안티들이 생기고 지금 이래가지고 안티 가운데 또 양심선언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안티들을 이렇게 뭐 내세워가지고 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 있는 모이던데, 그 변호사가 무슨
변호사들도 참 진짜 나는 고액 변호사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맑고 깨끗한 돈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벌었다. 어떤 사람이 벌었단 말이야. 벌어가지고 그 다단계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피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 본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버는 놈이 이제 피고가 됐단 말이야. 그럼 피고가 자기가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바르게 되면은 자기가 그 고액 변호사를 살 그런 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고액 변호사를 샀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산이 자기가 있는 돈을 뭐 다 그대로 내 가지고 숨기지 말고 피해 본 사람들 앞에 피해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이 10,000원을 피해를 봤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N분지 일하면은 3,000원 밖에 못 돌려준다 그러면은 내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고액 변호사 살려고 하지 말고 그 3,000원이라도 좀 내 돈이 사실상 이것밖에 없으니까 N분지라면 3,000원이다 이래가지고 나눠주는 게 제일 맞잖아. 그리고 나눠주고 자기는 제값을 받아야지. 뭐 달게 받아야 된다고 제값도 말이지. 사용을 시키면 나 달게 죽겠다 이래야 되고 말이야. 10년을 살면 이거 10년 달게 받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거 아니냐고. 자기가 짱 박아 놓은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산다는 말 자체도 아주 잘못된 거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받잖아. 그게 40억인가 그 박은정 검사의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1번이 박은정 검사야.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그런 돈을 받았다는 거란 말이야. 40억을 받았다고. 그럼 그 40억이라는 돈은 그 피해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의 돈이잖아. 안 그래? 그 돈을 받아서가 되느냐고. 변호사를 하면은 그 돈을 일전도 안 받고 무료 변론을 해주고 그 피고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한테 줄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피해자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니는 임마 네가 죄를 지은 것을 네가 뉘우치고 달게 받아라. 사형을 시키면 사형 당해라. 그래야 다음 생에 또 죽고 나면 바르게 태어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허경영 총재님 여러 수십 명이 보는 데서 1초 아니면 2초라고 면담하는 시간이, 치료하는 시간이 그렇다고. 그게 무슨 놈의 성추행이 되느냐고.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막 성추행이라 이래가지고 막 돋아가지고 말이지, 합의금 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 변호사가 있다 이러면은 이런 놈은 처벌을 받아도 진짜 억만 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르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능지처참을 시켜야 된다고.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모가지를 끊고 팔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 몸을 오등분하는 것을 능지처참이거든. 근데 뭐 요즘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능지처참은 못하는 거고, 능지처참보다 더한 거, 늘 주장하다시피 그걸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서 양심을 때린다고. 양심을 때려요. 사람을 물질적으로 말이지, 육체를 이렇게 뺨을 한 대 때리면 아프잖아. 뭐 예를 들어 몽둥이로 몸을 때리면 아프지. 지도자 정신교육대는 몽둥이로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전에 그 전두환이가 정권 잡았을 때 삼층교육대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번 지도자 정신교육대는 그런 핫바리 하류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상류청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양심을 때린다고. 양심을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른다고. 그 양심이 시커멓게 완전히 마비가 돼 있다고. 양심이 죽어서 그것을 깨끗한 물을 이제 이래가지고 아주 새까만 것을 이렇게 맑게 만드는 거야.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지도자 정신교육대라고. 그런 데 가야 돼. 그런 데 감으로써 많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아주 맑아지게 되면은 견성을 한단 말이에요. 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일체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 너 나가 없다 이 말이야. 너 나가. 그 뭐 성철이 자기가 뭐 그 나는 중이지. 불교에 가면 스님들이 입는 그 옷 있잖아. 법복. 그거는 나는 0.1초도 안 입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속에 있으면 산 속에서 돌을 닦는 것이 죄스럽지 않나? 어? 산 속에서 돌을 닦는 게 죄스럽지 않느냐고. 이런 일반 중생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공무원을 하든지 무슨 하든지 뭐를 하면서 거기서 깨치는 게 낫지. 아이고. 하다못해 뭐 청소를 하든지 뭐 기술을 배워서 용접을 하든지 여기서 사람과 사람 섞이는 데서 그래야지. 그 산속에서 말이지 돌을 닦고 나는 뭐 산은 깨닫고 보니까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말이지. 일체 중생이 미리 다 구원이 받아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니 했더니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지도자 정신 교육 때 이제 가다 보면은 양심이 맑아지게 되면 이제 이 견성을 해. 견성을 한다고. 마반야 바람일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거는 시작하는 단계라고. 견성 안 한 사람들이 그냥 99.9%야. 거기서 이제 견성을 발판으로 해서 또 더 양심의 가책을 아주 세밀하게 받다 보면은 양심이 진짜 맑아지게 될 때 이제 신인님을 알아본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다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6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좀 있으면 결과를 봐야 되죠. 이번에 이제 뭐 내일 아침쯤 되면은 이제 발표가 나겠죠.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세계 황제는 틀림이 없고, 선천의 종교의 결론으로 오신 분이 틀림이 없고,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드실 분이고, 세계 황제가 되실 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국가혁명당을 거진 안 보내줬다고. 근데 언론 여론조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허경영 잘못돼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게 그 보도가 안 된 것 같아. 여론조사에 안 넣은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10명 다 되느냐 오죽이나 줬느냐고 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 국민의힘에서 95석, 범야권에서 조국혁신당, 뭐 민주당, 뭐 진보당, 뭐 녹색정의당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195석, 그 10석을 국가혁명당에서 가져가면 오죽이나 좋겠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과 이제 한 3명 정도 아래 이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하실 때 한 3명 정도 이야기하셨거든. 허경영 총재님께서 현실적으로. 그때 가지고 정말 국회의원 신분에서 국가혁명당과 국민의힘과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유리한 신분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번에 되리라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기세등등하다고.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가 나겠지만은 아마 그 200석이 넘을 거야 지금 범야권에서. 그 부산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부산이 18석인데 9석은 범야권에서 가져올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야권이 힘이 너무 세진단 말이야. 송영길이, 이재명이, 조국. 그럼 보수는 죽나? 알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고. 찾을 때에 이제 이때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된다 말이야.
아래 그 저기 박윤서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말고 저기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 보면은 인플레가 돼버리니까 돈이 이제 길바닥에 굴러다녀도 사람이 가져가지를 안 한다 그러네. 옛날에 그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저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이지. 하도 인플레가 심하니까 저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불을 떼잖아. 그러니까 돈을 태웠다 그러더라고. 돈을 휴지로 쓴단 말이야. 뭐 인플레가 되니까 그거는 뭐 돈 가치가 없는 거야. 종이 쪼가리라 종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5만 원짜리가 한 뭐 몇 장 떨어져 있으면 벌써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거는 종이 쪼가리니까 가져가 봐야 뭐 5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한 1000장을 가져가야 계란 하나 살까 말까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시절이 된다면은 그 뭐 5만 원짜리가 서너 장 떨어져 있어도 본체만 짤 거라고. 그 5만 원짜리 1000장 가져가야 계란 하나 산다 이러면은. 아래 그 박윤수 선생님이 그 비슷하게 이야기했다고. 내가 지금 말을 또 너무 심하게 했는데 하여튼 저기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서도 돈이 굴러다녀도 사람이 죽지를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니까 너무 인플레가 되니까 그 몇 장 주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그래 될 확률이 크다 이라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허경영 하면은 막 미친놈 이상한 놈 뭐 성추행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조국 혁신당처럼 말이에요. 조국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환성을 치르고 난리 치거든. 그렇듯이 허경영 하면은 온 국민들이 허경영 이렇게 막 매달릴 때쯤 되려면은 그런 참혹한 어떤 그것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번 총선이 이제 오늘 끝나잖아. 끝나고 나면은 엄청 그 어려운 시기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값도 이게 뭐 엄청 떨어진, 하여튼 간에 부동산 값도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만큼 춥고 배고프고 막 이 정도가 돼야 허경영을 찾는 거야. 그때 되면 이제 보수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거라고. 지금 현재 저기 뭐 홍준표는 자기 뭐 이번에 선거 끝나기만 끝나봐라 이러면 자기 시대로 온다 이거지. 자기가 대통령 한번 더 하려고 하겠지. 홍준표, 뭐 유승민이, 최재형이, 안철수, 나경원이, 오세훈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허경영이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돼. 나와야 되려면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국회의원 허경영이니까 당대당 통합할 때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나는 될 것 같다고.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15분 비례대표 요 폐찰 목에 걸고 이렇게 다녔던 분이 그 노고가 헛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안 되는 대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당선이 돼도 되는 대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변함이 없어요. 어제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사단 2세대고 칠정이 있는 사람은 안 좋다 그러더라고.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으면은 그 반대가 뭐 사양지심, 수호지심, 척은지심, 뭐 겸양지심인가? 뭐 사단도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척은하게 보고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요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일반 사람들처럼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으면은 안 된다 이랬거든. 그래서 덤덤하다고. 국회의원 됐다 해가지고 됐다 이게 아니라고. 되면 된 것 같다.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왜냐?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그걸 남겨봤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좀 속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안저나 서나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2년 전에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저는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음으로써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단 말이야.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렇듯이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자기가 깜빵에 갇혀 보니까 자기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오직 변희재, 최대지, 노영희 이 몇몇 사람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그리고 최한욱 씨 그리고 김성수 몇몇 사람 그리고 이번에 이대성 씨라고 있어요. 유튜브 강사. 그분이 군인으로서 이제 한 20년 있다가 제대하고 동기부여 어떤 강사입니다. 그분이 좀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다고. 그렇듯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몇 번의 선거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누가 안티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다 나와 있잖아. 그리고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지금. 내가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이 천하 만물이 다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명예나 지위나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명예 무슨 지위 이런 거 다 초월하신 분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고 따른다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세계 황제가 되면은 최고 좋은 거는 뭐냐? 그냥 일반 평민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최고 좋아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안 그래? 저 이렇게 최고 좋아요 여기. 그러다가 하늘공에 말이지 그런 데 가서 청소를 하라든지 경비를 하라든지 그런 게 제안이 오면 그거라도 갈 입장이 되면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폐찰 이렇게 보고 허경영 모자를 넣어 쓰고 다니면 어떤 사람 그래 쪽팔리지 않느냐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80억 인구 자체를 80억 인구 그거 보면 80억 지금 80억 정도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진짜 하버드 대학 교수도 있고 서울대 교수도 있고 재산이 경단위까지는 없겠지만은 몇 천조 원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몇만 원도 있고 1, 20만 원 보통 몇억 2, 3억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몇 천만 원도 있고 마이너스 7억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이 사람이 보통 재산이 한 5억, 6억, 7억, 10억, 20억, 많은 사람은 그 정도 돼. 좀 많은 사람은 20억, 30억 되면 좀 많다고 봐야 되지. 마이너스 7억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적게 배운 사람은 중학교 나온 사람부터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은 그걸 싹 다 합쳐봐도 문제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나와 한 몸이고 천지가 나와 한 몸이다 말이야. 집중관일이고 만법귀일이고 거기에서 일심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 쪽팔리고 이런 게 없다고. 다 보면은 피교육자니까 피교육자로 보거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본선거했다 그러더라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에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 한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이나 국립대학 교수나 밑에 있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전부 다 피교육자로 봐요. 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라, 이놈들아. 그렇게 봐요. 그 여름 되면 나는 항상 그 불로유, 허경영 불로유 그 티를 입고 다니거든.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달 지나면 더워지잖아. 어떤 사람은 쪽팔려서 안 입고 다닌다더라고.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 80억 인구 전체가 피교육자니까. 교육생들아 보아라, 허경영이 신인이다. 뭐 알리는 게 뭐 쪽팔려.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자존감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자존심을 버리면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런 말도 내가 얼핏 들었는데 신인님으로부터. 그게 자존감인가? 그건 모르겠어. 이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보면 뭔지야. 이 대가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합쳐봐야 뭔지밖에 안 돼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가 모르겠습니다. 자존감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희노애락의 오역은 없어요. 허경영 국회의원 됐다 뭐 이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덤덤해 그냥.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래 되면은 진짜 길거리에 돈 5만 원짜리가 막 이렇게 여러 수백 장 흩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 이라거든. 왜냐하니까 그 수십 장 잡아봐야 지금이야 막 5만 원짜리가 수십 장 흩어져 있으면 와이고 이거 뭐 10장만 줘도 50만 원이잖아. 100장 주면은 500만 원이고 이런 500만 원 가지고 가면 뭐 많이 살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잘못 돌아가 버리면은 5만 원짜리 100장 가져가 봐야 계란 한 개도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그거 뭐 가져가겠어.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내가. 만약에 그게 온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이잖아. 그런 일을 당한다는 말이 있다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춥고 외롭고 막 고파봐야 어이구 허경영 이제 이렇게 찾을 때가 있다고. 그런 시절로 가지 않겠단 말이야. 여름에 덥지 않으면 에어컨 안 삽니다. 여름에는 엄청 더워야 된다고. 더워야 아이고 진짜 덥다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에어컨을 살려고 하잖아. 이번 여름은 지나갔지만은 다음 여름 되면 반드시 에어컨을 산다 이렇게 하듯이. 진짜 춥고 배고프고 어려워져 봐야 아이고 이거는 허경영이 나와야 되겠다. 온 국민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허경영을 찾을 때가 온다 말이야. 이거. 그 지금 가까워온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내일 뭐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알려지면 뭐 된 것 같다. 아니면 뭐 그거는 또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갑다. 그래요. 노래나 뭐 할까? 아이고.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내님의 사랑은 절 따라 흘러간다. 봄바람에 하롱대는 언덕 저편 아지랑이 내님의 사랑은 절 따라 흘러간다. 푸른 물결 흰 파도 곱게 물든 저녁 노을
사랑하는 그대여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 없는 세상 난 누굴 위해 사나.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22대 총선 결과에서 언론에서 철저히 무시했지만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이 되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지 또는 뭐 그렇게 그런 것이 없다 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길로 지금 가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허경영